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반성하고 있나요? 아닙니까? 뉘우치고 있나요? 할 말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증거인멸 왜 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게 살인범의 얼굴이 맞을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교도소에서 나중에 뭐 자격증까지 따겠다라는 미래 계획 세운 것까지 알려지면서 공분을 자아냈었는데요. 저때 저렇게 당당했던 이유, 보통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사이코패스인 경우 가끔 저도 봤습니다만 글쎄요, 저게 장윤기의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최초의 구속 전 신문 때는 모자 마스크로 다 가리고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상 공개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저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를 믿었다라기보다는 뭐 그 개인적으로 이 모든 그 범죄자들이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형량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번에 밝혀진 것은 강간살인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경찰에서 지금까지 수사를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일반 살인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그 결과보다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나오느냐 또는 더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그 어떤 그 본인의 심정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준점 대비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 바로 이 장윤기 같은 경우는 얼굴을 빳빳이 들고 저렇게 남들에게 보일 때는 자신 있게 보이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저거는 일종의 나르시시스트의 즉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무인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한 것은 증거 인멸이 되겠습니다만은 특이한 것이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상 공개가 됐을 때 자기가 남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정상적인 사람이 이해하기는 참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의 말처럼 정말 경찰은 피해자가 아닌 살인마의 편이었을까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해외 일정을 소화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새벽에 조기 귀국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 출장 일정 중에 조기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자, 해당 사건의 수사팀장은 체포됐고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체포 4일 만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과를 한 겁니다. 살인 사건에서 시작된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까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강간 살인 의견이 수사팀 내부에서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볼 때 이거는 그냥 일반 살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수사팀 내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라는 정황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사팀 내부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에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구속된 이 수사팀장이 지금 정황 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강간살인죄를 적용하느냐. 어차피 지금 이틀밖에 지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넘겼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장에게 물었더니 수사팀장의 이야기는 지금 이 다수의 의견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된 것이지 나만의 의견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조직적 은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외에 이 형사과장의 경우에도 리얼돌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이 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 조사 그 기록에 누락됐다라는 점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라고 알려진 김모 경사의 경우에도 지금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조사 중입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도 경찰 기자를 오래 했지만 이런 사건을 수사팀의 다수 의견으로 혐의를 적용합니까? 증거에 의해서, 정황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수에 의해서 혐의를 적용하다니요? 그게 이제 아마 수사팀장이 현재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좀 팀원들에게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어 심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배심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도 아마 그 프로파일러들이 몇 명이 투입이 됐는데 이 성적 범죄다라고 얘기를 갖다 의견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되 최종적 결정은 본인이 내는 것인데 네. 본인이 아마 다수 의견을 갖다 고려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얼떨결에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